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 청동기 유적지가 있는 부여 성곡리에 와 있습니다. 1974년 처음 발견되어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도 발굴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아주 뜻깊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비파형 동검은 물론 불에 탄 쌀까지 출토대모로 해서 본격적인 농경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차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꽤 하게 됩니다. 3000년 혹은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영원의 시간에 견주면은 저와의 시간의 간격이 찰나에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자리에서 하남성의 아주 역사 깊은 술, 사점주 혹은 사점노주라고 하는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갈량의 출사표 한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본초이로 궁경남양하야 구전 성명어 난세하고 불구문다러 제후르니 선제 불이 신비비하시고 외자 왕굴하사 삼고 초로지중하시니 기억들 나시죠? 제갈량이 북부를 떠날 적에 유선에게 올렸던 표문입니다. 학창시절에 이 출사표를 읽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겁고 뭉클해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신은 본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남양에서 농사나 지어 난세에 구차하게 생명이나 보존하려 하였지 제후에게 이름을 알려 영달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제께서는 유비죠. 선제께서는 신을 비루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몸을 낮추어 저희 초막으로 3번이나 찾아와 주시었으니 이 구절입니다. 갑자기 왜 제가 출사표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 나오는 궁경 남양이란 말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젊은 시절 농사 짓던 곳이 어디였느냐. 이 구절 때문에 하남성 남양이란 주장이 턱 많습니다. 난이항입니다. 사점주 이 술이 바로 남양 땅에서 생산되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사표를 끄집어왔습니다. 봄날 맷비둘기는 울어대고요. 먼저 한 잔을 해보겠습니다. 요 뚜껑이 이렇게 보면은 뭐가 떨어져. 영화나 중국 드라마 보면은 고대 황제들이 쓰던 모자, 진시황 같은 인물이 쓰던 모자의 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따고요. 보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잔도 모조품입니다만은 예전 황제들, 신하들하고 마시던 그 술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 100ml짜리입니다. 사점 원청화라고 되어 있어요. 사점은 하남성에 있는 한 작은 도시의 지명입니다. 원청화, 청화는 푸른 꽃이죠. 요 푸른 지금 꽃무늬 중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청화문입니다. 원청화가 뭐냐? 본래의 청화가 아니고 요 원은 중국의 한 왕조, 즉 원나라를 뜻합니다. 원나라 청화다. 자, 중국의 가장 가까운 시대의 왕조 3개 원명청입니다. 따라서 사점주 청화술 중에는 원청화가 있고 명청화가 있고 청청화가 있습니다. 청화가 3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왕조 이름을 딴 청화가 가장 비쌀까요? 명청화입니다. 500ml 한 병에
원청화가 52완, 우리 돈 10,000원이고요. 청청화가 82완, 우리 돈 16,000원. 그런데 명청화는 200위안입니다. 우리 돈 40,000원입니다. 왜 제일 비싼 것이 명청화일까요? 제 짐작입니다만은 중국은 한족 사회죠. 그런데 원나라, 청나라는 한족이 아닙니다. 그죠? 원나라는 몽고족이고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한족이 세운 왕조랑 차별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하남성 남양이라는 도시에서 이 술이 나온다 그랬죠. 난양입니다. 낙양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3시간 거리쯤 떨어져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낙양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인구 1,000만이 넘습니다. 이 난양에 딸려 있는 교외 도시 하나에 사기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기현에서 나오는 술이다. 여기 있는 사자,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한자가. 요 사자는 외상으로 물건을 살 사자입니다. 외상사자입니다. 웬 도시 이름에 외상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그 사기현에. 물론 지금은 그 외상사자를 사회사자로 바꿔버렸어요. 중국의 총리였던 주얼라이가 고치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기는 깃발 기자입니다. 사기현에. 깃발을 외상으로 사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비공식적입니다만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적은 숫자로 가장 큰 대군을 무찌른 그런 전쟁이 뭐였느냐? 중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나라가 2개예요. 한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200년 만에 망합니다. 망해버린 그 한나라를 전시대의 한나라다 해서 전한, 혹은 그때 이 한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시안인 장안이었기 때문에 장안이 서쪽에 있어요. 서한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서기 25년에 새로 생긴 한나라, 여전히 황제들의 성은 유씨들입니다. 유방의 후손들이에요. 그 한나라를 후한, 혹은 이 후한의 수도가 동쪽인 낙양에 있었기 때문에 동한이라고 합니다. 그 후한, 동한의 건국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광무제 유스입니다. 이 유스의 홈그라운드가 바로 이 남양 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기현 쪽에 이 당시 전하는 왕망의 그 신나라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이 유스가 왕망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한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곡절 끝에 한 성을 차지했는데 왕망의 신나라 군대 42만 명이 성을 포위해요. 그 포위망을 유수가 13명의 기병들을 이끌고 뚫고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현 지역에서 2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왕망의 40만 대군을 무찔릅니다. 그리하여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후한을 세웠다. 그 전쟁이 그렇게 장대했다 이겁니다. 이때 유수가 어떻게 군사들을 모집했느냐. 참모들하고 어느 주점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장정들을 모으려고 그때 문득 그 술집 깃발이 보였어요. 그 술집 주인이 아마 유씨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자가 그 깃발에 크게 쓰여져 있었어요. 유수 자기도 유씨죠. 잘 됐다. 나는 지금 깃발 만들 여력도 없는데 술집 주인 보고 저 깃발 좀 빌려주시오. 내 외상으로 가져가리다. 나중에 갚을게. 광무제 유수가 그 깃발을 들고 나가서 군대를 모았다. 그래서 후한을 세웠다. 그 깃발은 외상으로 빌려간 거다 해서 사기가 됩니다. 그 술집이 있던 지역이 사기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술이 사점주입니다. 사주,
사점주. 점자는 왜 붙었느냐? 그때 예전 그 사기현 이름이 사기점이라고 또 지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기점. 그래서 사점주, 사점, 노주 이런 이름의 술들을 내는 회사입니다. 때문에 광무제 유서한테는 이 사기현, 사기점이 아주 자기한테는 뜻깊은 거울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봉토로 삼고 자기 누나한테 그 땅을 대신 사용하게 합니다. 그 누나가 호양공주입니다. 그 누나가 나중에 후환이 생긴 뒤에 파티를 열 적에 건국 파티 같은 거였나 봅니다. 금잔에다가는 소홍 황주를 담고 은잔에는 이 사기현에서 나오는 사점주를 담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했다 그럽니다. 그 호양공주가 남긴 유명한 말이 지금도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강지 첩불하당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만난 본처는 절대 버릴 수는 없다.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있죠. 그 말을 한 장본인이 호양공주였습니다.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개인적인 편견이 많은 생각으로 가장 좋아하는 중국 술은 하남성 술이다. 술값들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술맛은 아주 제 입에 딱 맞는다. 무엇보다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그 술공장 사람들의 친절함, 정성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벌써 하남성 술 3가지를 소개드렸네요. 하나는 노자의 고향인 루이에서 나오는 송하량액, 그리고 보풍에서 나오는 보풍주, 낙양에서 나오는 두강주, 오늘 이 사점주는 하남성에서 4번째 제가 소개하는 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술도 참 좋아합니다. 술맛이 참 좋아요. 진하고 두터워요. 술맛이 두텁다. 입에 너무 뭔가 꽉 차는 그 부드러운 느낌이 입안에 가득 차주는 그런 느낌까지 줍니다. 먹는 김 이후에는 깊은 향이 입안을 감돌아주고 여운도 길어요. 야, 가격 대비 이런 술맛이 날 수가 있나? 깜짝 놀라고 했던 술이 바로 이 사점주였습니다. 이후로 제가 직접 이 회사를 찾아가 보게 된 기회도 있었습니다. 제 중국인 제자 중에 한 학생이 이 난양에 살고 있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 고향에 한번 와달라 그랬고 저도 한번 가겠다. 이유는 딱 2개였어요. 하나는 제갈량의 삼고초려의 현장을 가보고 싶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이 사점주 공장을 보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때마침 기회가 있어가지고 낙양을 갔다가 난양까지 갔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난양에서 어떤 국영업체의 간부였는데 이 사점주 회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학부형이 미리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장 곳곳을 정말로 보고 싶은 대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민간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반국영이에요. 즉 사기현 그 시의 산업부 국장이 이 사점주 술회사의 부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실권은 그분이 다 쥐고 있어요. 그분이 직접 이제 안내를 해주곤 그랬습니다. 정유소 옆에 가서는 거기서 바로 받아낸 원주 75도짜리도 마셔보고 그랬습니다. 공장이 거대해요. 구공장, 신공장이 있는데 구공장은 옛날 그 땅구덩이들에다가 벽에도 거름이 거먹게 서려져 있어요. 그거 일부러 안 치웁니다. 안 닦아요. 왜? 거기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을수록 그것들이 술에 스며들어서 독특한 맛과 향을 내기 때문입니다. 술공장이 깨끗하면 안 돼요. 거기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새로 지은 신공장에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공업단지 같은 규모입니다.
이 사점주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술맛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영체지가 가지는 그 한계 때문에 그래서 2차례 문을 닫고 술 생산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비로소 민영체제를 도입해가지고 국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지금은 하남성에서 원투를 다투는 그런 큰 회사로 부상했습니다. 사점주 생산 라인에서의 제일 큰 특색 하나는 그 발효 구덩이, 즉 땅 구덩이가 여느 수로회사들보다 훨씬 큽니다. 큰 구덩이에요. 사방 면적이 4.1제곱미터고 깊이가 1.5m라 그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찐수수의 양이 한 구덩이에 1600kg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거기서 60일 내지 70일 발효기간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양조법은 그 2000년 전에 의적 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던 그 비법대로 술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의적, 하나라 상나라 사람으로서 우왕한테 처음 술을 만들어서 바쳤던 인물로 알려진 중국에서 득왕과 같이 최초로 술을 만든 인물, 그가 의적이라 그랬죠. 그 의적의 활동 무대가 바로 또 여기 난양 땅입니다. 이 사점주 공장에도 의적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한테서 배운 비법을 우리가 아직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곳을 찾아갔던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난양을 여행한 뒤에는 소림사도 거쳐보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려요. 길이 다 막힐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녁을 먹을 때도 사점주 그 부사장이 또 술을 여러 병을 보내와서요. 그걸 또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라고 또 몇 병을 챙겨줬어요. 이튿날 소림사를 포기하고 기차를 타고 남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표를 구했는데 기차표를 난양에서 남경까지가 15시간이 걸리더군요. 그야말로 그 기차가 중원을 한 바퀴 돌아서 강남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행과 함께 처음부터 식당 칸을 자리 잡고 또 선물로 받은 술을 다 마셨습니다. 열차 밖에는 흰눈이 펑펑 쏟아지고 중원의 그 드넓은 벌판이 눈으로 완전 시베리아처럼 덮이는 광경을 창밖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풍경 때문인지 몰라도 그 전날 그렇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차 안에서 마시는 또 이 사점주가 기막히게 달고 부드럽고 정답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득 겨울이 되면은 그 적막하고 황홀한 차창밖의 중원 풍경이 그 겨울 풍경과 더불어서 점잖고 진한 사점주 그 맛과 향이 그립게 다가오곤 그럽니다.